새벽 2시 30분, 모든 것이 잠든 시간. 하지만 나는 또다시 눈을 떴다. 화장실을 향해 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대체 나는 왜 매일 밤 이렇게 깨는 걸까? 82세의 의사인 나는 지난 3년간 무려 1247일째 밤마다 4번, 5번씩 잠에서 깨어났다.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좀비처럼 화장실과 침대를 오가는 고통스러운 밤을 견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들은 단지 불편함을 넘어 내 삶 전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평온함까지 모두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한 편의 논문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내가 그렇게도 괴로워했던 문제는 단순한 노화나 방광 때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잠들 수 있었다. 믿을 수 없는 변화는 바로 그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새벽 2시 30분 또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올해로 82세인 나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로 1247일째 나는 매일 밤 4번에서 5번씩 깨어 화장실을 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3년 넘게 반복되는 이 고통스러운 패턴은 점점 내 몸과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죠.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수면이 만병의 근본 치료라 말하면서도 정작 나는 매일 밤 좀비처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깨어나고 눈을 감으면 다시 깨어나는 악순환은 어느덧 내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민망한 이 문제는 나이 때문이라며 체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나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다양한 수면 장애와 배뇨 문제를 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 자신의 문제에는 무기력했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벽 앞에 좌절하곤 했습니다. 어느새 내 아내도 밤마다 나의 뒤척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둘 다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 고요한 새벽, 나는 마치 무언의 탄식을 내뱉듯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주 우연히 해외 학술지 한 편을 읽게 되었고 그 순간 나의 모든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껏 방광이 문제라고 여겼던 나의 야간 빈뇨는 사실 완전히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내가 55년간 쌓아온 의학적 통찰에 균열을 일으켰고 동시에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나의 문제는 질병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그것은 곧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년층이 매일 밤 범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일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반드시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밤에 자주 깨는 이유를 단순히 노화 혹은 방광 기능 약화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오며 관찰한 결과 놀라울 정도로 많은 노년층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수는 다름 아닌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이었고 이 습관들이 밤중 소변 문제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증상이 아니며 의사의 처방보다 환자 스스로의 자각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70% 이상의 노년층이 매일 밤 2회 이상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 당연한 일이라 여기고 포기하거나 점점 수면 장애와 무기력함, 우울증에 시달리며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문제라 생각하며 무시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일상이 점점 잠식당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의외로 간단한 습관 교정만으로도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올바르게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영상에서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임상적으로 분명한 효과가 있는 5가지 습관을 정리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한 치료법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의지와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내가 이 경험을 나눈 이유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밤을 되찾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 가이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모두 시도하려 하시면 오히려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새로운 변화에 더 느리게 적응하고 작은 불편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계적 적용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 하나만 선택하여 꾸준히 적용해 보시고 몸이 익숙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 2번째 방법을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는 잠들기 전 반드시 소변을 보는 습관을 추가해 보시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몸과 마음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다르기에 동일한 습관이 모두에게 같은 효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적용해보며 변화의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방법들을 적용하며 수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나아지는 것을 목격했고 심지어 제 자신도 이 원칙을 그대로 따르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변화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작고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으시고 본인에게 맞는 실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철저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너무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을 넘어서 국물 있는 음식, 과일, 음료, 심지어 수분 함량이 높은 간식까지 포함해 모두 조절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6세 한명순 할머니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7번 이상 화장실에 가셨고 그로 인해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의욕이 없으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일과를 들어보니 저녁 8시에 미역국 2그릇을 드시고 밤 10시쯤엔 대추차 1컵, 자기 전에는 수분 많은 토마토까지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이 마르면 머리맡에 물컵을 두고 밤새 수시로 드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모든 수분 섭취를 중단해보세요. 갈증이 나면 입만 앵구시고 정 안 되면 얼음 한 조각을 천천히 녹여 삼켜보세요 라고 권유드렸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죠. 여름인데 물 안 마시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지만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고 저녁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이용해 체온과 갈증을 조절하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원 문이 열리자마자 환한 얼굴로 들어오신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새 2번밖에 안 깼어요. 이건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몸이 가벼워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몸은 밤 동안 항이뇨 호르몬인 ADH를 분비하여 신장에서 소변 생성을 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건강한 성인은 밤새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깊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 늦게 많은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이 호르몬의 작용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소변이 많이 생성되어 자주 깨게 됩니다. 따라서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이 많은 국물 요리, 수박, 참외, 딸기 같은 과일, 음료수 등을 모두 피하고 갈증이 심할 경우에는 물로 입을 헹구거나 얼음을 천천히 녹여 삼키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밤새 깊은 수면을 되찾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즉각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방법은 다리 붓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다리 붓기와 밤중 소변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더욱 해당됩니다. 79세 정우석 할아버지의 사례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 3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셨던 정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매일 저녁이면 다리가 심하게 붓고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종아리와 발목이 심해서 양말 자국이 깊게 남을 정도였습니다. 밤에는 11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 1시, 3시, 5시에 화장실에 가는 패턴이 반복되었고 특히 새벽 1시와 3시에는 소변량도 많아 다시 잠들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제가 다리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다리요? 전 소변 때문에 온 건데요? 라며 의아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찰해 보니 양쪽 발목과 정강이 부위에 심한 부종이 있었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깊이 들어가고 자국이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낮 동안 중력의 영향으로 체내 수분이 다리로 몰립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엔 더 심하죠. 그런데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면서 신장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소변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붓기가 심한 분일수록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래서 저녁에 다리가 무거운 날일수록 더 자주 깼던 거군요 라고 이해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TV를 볼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습관을 들이시고 가능하다면 식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 후 다리를 올리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팔걸이에 다리를 올리거나 벽에 다리를 기대고 누워있는 자세도 소개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배웠을 때 할아버지의 얼굴은 확연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다리만 올려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요. 특히 새벽에 2번씩 깨던 게 이제는 1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가벼워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처럼 다리 붓기를 줄이는 단순한 습관이 야간 배뇨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하지의 무거움과 피로감도 함께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들기 전 특별히 소변이 마렵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83세 김봉남 할머니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할머니는 평소 잠자리에 들 때 소변이 마렵지 않으면 화장실에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매일 새벽 2시쯤에 화장실에 가셨고 그때마다 꽤 많은 양의 소변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이 차 있어도 예전처럼 금방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굳이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화장실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머니는 걱정하셨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게 방광에 무리를 주지 않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앉거나 서서 잠시 기다려보세요. 나오면 나온 만큼만 보시고 안 나오면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방광을 가볍게 만들어 놓고 자는 것입니다. 김봉남 할머니는 이후 정말 성실하게 이 습관을 실천하셨습니다. 세수하고 양치한 후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루틴으로 반드시 화장실을 들르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별로 마렵지 않았는데도 가보면 소변이 꽤 나오고 가끔은 다 본 줄 알았는데 1분 더 기다리니까 또 나와요. 이게 밤에 나오면 무조건 깼을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밤중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한두 번으로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방광의 민감도가 낮아져 마렵지 않다는 느낌이 꼭 소변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무조건 화장실을 방문하는 습관이 밤중 소변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을 나의 밤 루틴에 꼭 포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과 밤중 소변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시지만 실은 수면의 질과 배뇨 기능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77세 박동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박 할아버지는 72세 무렵부터 손자의 도움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뉴스를 읽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보통 밤 10시에 누우셨지만 영상을 보다 보면 12시가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은 30분 정도 본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12시간 가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에 강한 자극을 주어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일 뿐만 아니라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스마트폰을 보면 더 자주 깨게 되고 더 자주 소변이 마려운 겁니다. 할아버지는 전혀 몰랐다고 깜짝 놀라셨고 밤에 뭐라도 안 보면 너무 심심해서 견디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는 가져오지 마시고 대신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틀어보시고 아니면 가족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거나 일기를 쓰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할아버지도 적응이 쉽지 않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면서부터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스마트폰 안 보고 자니까 이상하게 더 빨리 잠들고 밤에 화장실도 덜 가게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개운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후 4주가 지나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밤새 한 번도 안 깨는 날이 일주일에 3번이나 됩니다.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야간 배뇨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뇌는 조명과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면과 배뇨의 리듬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 대신 조용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밤의 평화를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방법은 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 무조건 화장실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조언은 많은 분들에게 낯설고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깼으면 가야지 왜 안 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이 갖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74세 윤희자님은 밤에 눈을 뜨면 무조건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수십 년간 이어오셨습니다. 심지어 별로 마렵지 않아도 어차피 깼으니까 가야지라는 생각에 항상 화장실에 다녀오셨습니다. 하지만 소변을 보면 대부분 양도 적고 다시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피로만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희자님, 정말 급하지 않다면 5분만 누워서 기다려보세요. 그냥 편하게 눈을 감고 숨만 천천히 쉬면서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희자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처음엔 마려운데 참으면 더 깰 것 같고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정말 급하고 방광이 꽉 찼다면 당연히 가셔야죠.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깨서 가는 경우라면 뇌가 깼으니 화장실 가야 한다는 조건 반사에 익숙해진 것일 수 있어요.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누운 채 배에 손을 얹고 살짝 눌러보세요. 방광이 실제로 가득 차 있다면 팽창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는 444 호흡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희자님은 이 지침을 충실히 따라주셨습니다. 2주 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그냥 5분만 누워있으면 안 마려워지면서 다시 잠들게 돼요. 그리고 진짜 급할 때랑 그냥 습관적으로 깬 거랑 구별이 되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밤중 화장실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어떤 날은 아예 가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소변량도 별로 없었다며 전날 밤 굳이 갔으면 헛수고였을 것이라며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밤에 깼을 때 무조건 화장실로 가는 것은 오히려 수면 리듬을 깨고 뇌에 깨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진짜 신호를 구분해내는 연습이고 그것은 단지 몇 분간의 인내와 호흡으로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작지만 강력한 이 습관이 밤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방법을 일상에 적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계적 실천과 기록을 통한 체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시도하다가 불편함을 느끼고 곧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몸은 새로운 습관에 서서히 적응하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첫 주에는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고, 그 다음 주에는 잠들기 전 반드시 소변을 보는 습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씩 차근차근 늘려가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며 부담 없이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꼭 함께 하셔야 할 도구가 바로 기록입니다. 매일 밤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몇 번이나 깼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은 어땠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써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밤엔 2번 깼고 아침에 개운했다, 혹은 한 번만 깨고 다시 금방 잠들 수 있었다 같은 문장이라도 충분합니다. 이런 기록은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 사람마다 체질과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수분 제한이 큰 효과를 보지만 다른 분은 스마트폰 사용 중단이 더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도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히 변화는 첫 며칠간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있어서 3주가 지나면 분명히 수면의 질과 기상 후의 컨디션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기록들이 쌓여 나중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자체가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고 나의 삶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밤의 평온함과 아침의 개운함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방법은 단순한 생활 습관 교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5번 이상 깰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배뇨 시 통증이 심한 경우, 갑작스럽게 체중이 증가하거나 다리 부종이 급격히 심해지는 경우 등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닌 전립선 비대증, 방광 기능 이상, 신장 질환, 당뇨병, 심장 질환 등의 심각한 기저질환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본인의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위의 방법들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상태에 따라 갈증이 더 심할 수 있으므로 수분 제한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몸의 상태를 잘 관찰하며 조절해야 합니다. 건강은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방법 중 가장 쉬워 보이는 것부터 선택하여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단 하루만이라도 행동에 옮겨보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효과는 빠르게 오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오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5번씩 깨며 고통받던 날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을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삶의 회복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효과가 있었다면 꼭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와 감정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지혜가 전해질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55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며 얻은 확신은 단 하나입니다. 몸은 정직하다. 올바른 방법으로 대하면 반드시 응답한다. 여러분의 밤이 평온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